자, 공시송달은요 194조부터 196조까지 있어요. 194조 한번 보시면은요,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서 191조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191조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이에요.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장은 직권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유 소명해라 그랬고요, 신청할 때는요. 그 다음에 송달 방법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한다 그랬고요. 효력 발생은요,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요. 그 뒤에 공시송달은요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 2항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그렇게 나오고요. 자, 공시송달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의의는요,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 장소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 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 장소 불명, 요때예요. 그때 밑에 줄에 공시의 방법으로 알린다 그랬고요. 자, 조문에는 법원 게시판 게시 그것만 나와 있는데, 이제 규칙에 관보 게재, 공보 게재, 신문 게재, 전자통신 매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규칙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건은요, 첫째 줄에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서 촉탁 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한다. 194조 1항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요, 다른 송달 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하나는 보충적인 송달 방법 그랬어요. 공시송달의 보충성,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공시송달의 보충성이요. 그 다음에 각주 1회에 보시면은요, 그게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당사자의 사망, 법인이 당사자인 때의 대표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해당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주소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차는요, 반가로 1회 첫 번째요, 공시송달은 직권 동그라미 또는 당사자의 신청 동그라미에 의해 재판장 명령 박스여 의로한다 그랬고요. 194조 1항이고요. 당사자가 공시송달 신청 동그라미를 하면은 송달받은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 행방불명이죠. 행방불명 사유를 소명 동그라미 해야 한다 그랬고요. 194조 2항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줄 네 줄 내려가시면요, 끝에 신청 각하된 때에는 항고 그랬어요. 각하 동그라미 항고 동그라미 할 수 있다. 439조 통상항고고요. 그 다음에 점이에는 이제 점일에서는 신청이고요. 점이는요 직권요. 직권 동그라미에 의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 지연 방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효력이 중요하죠. 효력이 첫 반가로 이래요.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 동그라미요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 동그라미요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2주 게시한 다음날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이런 기간은 신장할 수는, 늘릴 수는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196조 3항 동그라미요. 자, 반가로 2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어도요,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해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 그랬어요. 흠이 있어도 유효. 한 송달이라 보는 것이 판례 그랬고요. 공시송달이 재판장의 명령인 재판 형식 박스요 으로 이루어진데 근거 동그라미요. 재판 형식이라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고요. 공시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재송달은 있을 수 없으며, 공시송달 명령에 불복 못하고요. 그러니까 재송달 동그라미 불복 동그라미요.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돼 그때 패소 동그라미요 된 경우에 송달받은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요 괄호요 주번항소 또는 재심 그랬어요.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게 판결이 편취됐을 수도 있고 판결이 편취 안 됐을 수도 있고, 요건에 흠이 있어가지고, 요건에 흠이 있는데, 그러니까 행방불명 아닌데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그 귀책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소기간 도가에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보안 상소나 재심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판결 편취의 경우에도 그대로 논리가 가는 거예요. 3호의 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요.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거기 박스 치세요. 자백간주 박스, 답변서 제출 의무 박스, 외국 판결의 승인 규정 217조죠. 박스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랬어요. 자, 다 조문에 있었죠. 조문에 다 있던 거예요. 자백간주도 안 되고 답변서 제출 의무도 안 부과되고 외국 판결 승인도 안 되고요. 하해 공고 결정, 이행 공고 결정, 지급 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하고요. 3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가로 2하고 3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규칙상의 특례를 했는데 그거는 제목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변호사 사이에 직접 송달 그랬어요. 변호사 간에요. 그건 줄을 쳐주시면 돼요. 외국에 하는 송달은요. 첫째 줄에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조문이요. 외국에서 할 송달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야 한다.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191조요. 동그라미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송달의 하자 이렇게 나와요. 요걸 하고 공시송달의 효력하고 비교를 해서 보세요. 자, 첫 번째요. 송달이 법정 방식에 위배한 경우. 예를 들면 송달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송달한 경우. 그 다음 수령권자 아닌 사람의 송달. 그 다음 송달 장소 아닌 곳에서 송달, 보충 송달, 유치 송달을 해보지도 않고 하는 우편 송달. 그러니까 법정 방식에 전부 위배한 경우죠. 그때는 원칙적으로 무효 그랬어요. 공시송달은요 유효 그랬고요. 무효예요. 다만 송달 보고서에 우편 집변에 날인이 없다거나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다거나 수령권자 아닌 자가 교부받아 전달해준 경우는 무효가 아니다 그랬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원칙적으로 무효 박스라도 송달받을 자가 추인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하게 되며 추인하면 유효도 하게 되고요.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수령하면 이익권의 포기상실 박스요 로 하자는 치유된다. 즉 뭐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송달에 관한 규정은요. 송달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사망자에 대한 송달을 상속인이 이의 없이 현실적으로 송달을 받는 경우가 그 예다 그랬어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괄호 2번에요. 불변기간의 기산점에 관계 있는 송달, 즉 상소기간 기산점으로 되는 판결정보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거기요. 이익권의 포기상실에서 제외 박스요. 이익권 포기상실에서 제외 그랬고요. 특히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편취 박스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편취의 경우에 생겨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판결정본이 피고의 허위 주소에 송달된 만큼 송달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이므로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 그게 판례 무슨 설이요? 항소설이요. 자백간주형에서 항소설이에요. 자, 이익권 포기상실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즉 뭐요? 강행규정이란 얘기예요. 판결정본 송달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절차 중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소송 절차 정지에는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단이라는 게 있고 중지라는 게 있어요. 정지예요. 정지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단은요. 당사자 측의 사유만이에요. 당사자 측의 사유만이고 법원 측 사유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중단이라는 건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요. 중단이요.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지 같은 경우는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사유가 돼요. 법원이나 당사자 측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런데 요거는 법률상으로 그럴 때도 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중지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중단 사유 중에 당사자 사망이 제일 중요해요. 요게 문제인데, 즉 우리가 그때 소송 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를 봤었는데 이제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를 보는 거예요. 소송 계속 중에. 그래서 우리 소재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사자 확정 문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문제라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그 사이에 낀 문제죠. 그때 소송 절차 중단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첫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중단 요건이고요. 첫 번째, 당연히 소송 계속 중이어야 되고요. 내지는 소송 계속 후라고도 그러는데 소송 계속 중 사망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끝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당사자 사망했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탁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수개하고 들어가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끝나버리겠죠. 이혼 소송이니까요. 그래서 비일신전속적인 것이어야 되고요. 중단이 되려면, 즉 종료가 안 되려면요, 즉 상속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송 대리인이 없어야겠죠.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안 되고 계속 가요. 278조 부존재요. 소송 대리인 부존재.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소송 대리의 경우에 신급 대리 원칙이 있죠. 신급 대리 원칙이 있고, 또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급 대리 원칙에 의해서 소송 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급 대리 원칙에 의해서 판결 정권 송달에 의해서 중단이 되겠죠. 되고요. 따라서 상소기간 진행 안 해요. 하지만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었다면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판결 정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상소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쭉 가는 거예요. 상소기간이 진행해요. 쭉 진행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가 요 여부죠. 즉 요거 소송 승계 문제죠. 그래서 여기 당연 승계 긍정설이 통설 판례고요. 그 다음에 부정설이 호문혁 교수님이라고 그랬고요. 자, 여러분 임의적 당사자 변경하고 소송 승계하고 기억나시죠? 어떻게 다른지요? 구분점이 뭐였어요? 실체법상 권리 의무가 소송 바깥에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것이 있는 경우에 소송 절차 안에서도 당사자를 변경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소송 승계란 말이죠. 소송을 승계하게 해주는 것, 당사자 지위가 변경되게 만드는 것. 자, 그런데 당사자 사망 같은 경우처럼 포괄 승계의 원인이 그 재판 바깥에서, 소송 절차 바깥에서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지위도 딱 그 사망 시에,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 당사자가 죽은 사람에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딱 변하는가, 요 문제가 바로 당연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요거를 지금까지 긍정해 왔던 게 통설 판례고, 이제 호문혁 교수님이 그거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 의하면 일단 당사자가 표시되어서 바뀌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당사자가 상속인으로서 확정된다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미 확정된 당사자인 사망자가 당사자라는 거죠. 즉 호문혁 교수님에 의하면 수계 신청에 의해서 소송 절차로 일단 들어와야 당사자가 그제서야 비로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승계 부정설이고요. 그건 좀 이따가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것이 중단이, 당사자 사망에 의한 중단은 자, 두 가지에 의해서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계 신청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 두 번째는 법원이 속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 속행 명령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요. 그때 요 수계 신청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있는데, 요건 특히 종국 판결 정본 송달 후에 사망한 경우, 중단됐을 때, 요때 어디다가 수계 신청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심법원에 해야 된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 위에다 하든 상소심에다 하든. 자, 원심법원설이 다수설이고요. 선택설이 우리 판례고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저 표를 보시면은요, 우리 자료의 첫 번째 자료예요. 31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이제 여기 당연승계 긍정설과 부정설이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책에는 당연승계 부정설에 대해서 잘 써있지를 않아요. 잘 써있지를 않고,
간단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 최대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요. 여기서 지금 소송 절차 중지에서 이게 나오고 당연 승계 가면은 소송 승계 가면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때도 간단하게만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런 당연 승계 긍정이나 부정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충을 하시든지 그때 거기서 보충을 하시든지 두 군데서 한 군데는 보충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 승계 긍정설에 따라서 쭉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우선 표를 보시면은요. 자, 당연 승계 여부 그래 놓고요.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고요. 한번 긍정설에 따라서 보세요. 당사자 변경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요. 승계 여부를 불문하고요. 상속인 즉 승계인이 당사자 적격 바로 승계해서 당사자 변경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바깥에서 즉 원래는 본안 적격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실제법상 권리 의무자가 밖에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요 당사자 지위도 바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 승계 긍정설이고요. 그러면 그 긍정설에 의할 때 그럼 수계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그랬더니 당사자 표시는 지금 근데 죽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는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절로 당연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시를 실제 당사자인 상속인한테 합치시켜주는 의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표시를 실제 합치시켜주는 의미고, 자, 그때 이제 중단이 되느냐, 뭐 판결의 효력을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크게 요 수계 신청이 없을 때 요게 문제가 돼요. 수계 신청이 있어서 바로 이제 상속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거를 뭐 판결을 내린다든가 했을 때 뭐 별 문제가 없고 당사자 표시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수계 신청이 없을 때예요. 수계 신청이 없는 경우도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1심에서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1심 계속 중에 사망했을 때 소송 대리인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없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나눠서 봐야 돼요.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자, 소송 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저게 1심 전속적인 게 아니고 요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을 때, 자, 사망 시에 일단 중단이 돼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바뀌었죠. 이미 상속인이 당사자예요. 당연승계 긍정설에 의하면요. 그리고요, 그런데 그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만약에 판결을 내렸으면 그거는 당연히 상속인에 유효해요. 상속인이 당사자니까요. 당사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효한데 요거는 절차 보장을 못 받았죠. 상속인이 중단이 간과됐고 지금 수계 신청도 없고 소송 대리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간과되고 쭉 진행해갖고 판결 내리면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중단 간과한 판결은 상속인에는 유효하지만 절차 보장 못 받았으니까 상소나 재심 대상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요, 만약에 특별수권이 없으면 소송 대리인이 있으니까 판결 정본 송달 시까지는 쭉 진행이 되죠. 중단 안 되고요. 하지만 사망 시의 중단은 없죠. 사망 시의 중단 없이 쭉 진행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 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이죠. 당사자 바뀌었으니까요. 본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되고, 그 판결도요, 당연히 상속인에게 유효하고요. 다만 판결 정본 송달 시에 신급 대리 원칙 때문에 중단이 된단 말이죠. 특별수권 없는 경우에요. 지금 상속 특별수권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신급 대리 원칙 때문에 중단이 그때 딱 되고, 만약에 그것을 간과하고 상소가 돼서 상소심에서 또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때 또 역시 그 판결은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되는 거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상소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특별수권이 있다면, 상속 특별수권이 있다면 사망 시에도 당연히 중단 없고, 그 다음에 그 대리인도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 대리인이고, 이번에는 항소기간이 쭉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소송 대리인이 항소를 안 하면 확정되겠죠. 확정된단 말이죠. 상소도 할 수 있고, 특별수권 있으니까 상소도 할 수 있고 확정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상소 안 하면. 자, 이번에는요, 당연승계 부정설에 열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당사자 변경 여부는 부정된단 말이죠. 수계 신청이 없는 한, 수계가 없는 한은 사망자, 죽은 사람이 아직 피상속인이 여전히 당사자예요. 근데 죽었죠. 죽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수계의 의미는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가 수계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다. 비로소 이렇게 보는 거고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수계 신청이 없고 소송 대리인이 없을 때 사망 시에 당연히 중단되겠죠. 하지만 긍정설하고 다른 점은 사망자가 당사자죠. 당사자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 사자가 당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당사자 능력 없죠? 당사자 능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관과 판결은 당사자 무능력에 관가라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에 없는 것에 관가라는 거고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냥 무효라는 거고요. 따라서 상소의 대상을 적격을 인정을 해줘요. 우리 홍문혁 교수님이 당사자 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됐었어요? 무효설 취하셨죠?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라고 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 사유는 앞에 그 긍정설의 경우는 절차 보장 못 받았다는 게 사유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사자 무능력의 관가가 사유가 되는 거죠. 무효인 근거가요. 그 다음에요.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수계 신청은 없는 경우에 일단요. 사망 시의 중단 당연히 안 되고요. 소송 대리인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은 아직 피상속인의 대리인이죠. 그죠? 죽은 사람의 소송 대리인이고요. 그리고 홍문혁 선생님은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만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역시 당사자 무능력에 간과가 된다는 거고요. 역시 무효라는 거예요. 소송 대리인의 특별수권이 있건 없건 그렇다는 거예요. 당사자 무능력에 간과라는 거예요. 중단은 안 돼서 쭉 가지만 그러니까 요때 역시 판결 내려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말로 정리해 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예요. 홍문혁 선생님 책에 있는 거예요. 자, 소송법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확정하는 기준인 형식적 당사자 개념과 맞지 않는 당연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계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당사자는 여전히 사망자이고 사망 사실을 모르고 선고한 판결은 무효이며 누락된 상속인의 당사자가 사망한 시점에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절차 중단 안 된다고 보더라도 그때 소송 대리인에 관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에 제한된다. 그렇게 새기는 것이 새로 당사자가 된 상속인의 의사에도 합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관한 케이스가요. 여기 케이스에 있어요. 그거를 한번 나중에 저기 케이스에요. 그걸 펴보세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3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4페이지요. 34페이지 보시면요. 자, 사례가 여러 개 쭉 나오죠. 조만한 사례들이요. 요 홍문혁 선생님 책 그대로예요. 한번 보시면은요. 갑이 을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을이 사망했다. 을에게는 상속인으로 본처의 아들 병정과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아들인 무가 있는데 이들이 이 임야를 공동상속하게 있었다. 그러나 갑은 병과 정만을 알고 있어서 법원에 병정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라고 신청하여 병정이 그 소송을 인수하였다. 이때 피고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피고는 누구인가 그랬는데 피고 을이 원래 지금 사망했죠. 피고 을이 사망했고 그 아들로 병정 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원고가 수계 신청을 해갖고 들어온 거죠. 원고가 소송 대리인 없죠 지금. 자, 이 사례와 같이요. 소송 중에 당사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권에 관하여 각기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유언에 의해 정해주지 않았으면 상속인들은 공동상속하고 그러면 이때 피고의 지위도 모든 상속인이 당연히 승계하는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 당연승계 긍정설이요. 이를 긍정하여 공동상속인 모두가 당연히 피고 지위,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본다. 이른바 당연승계. 그러므로 이견에 의하면 위사례에서 비록 새로이 피고로 기재된 자는 병과 정이지만 병정 기재 안 된 무도 모두 당사자라는 거고요. 이게 긍정설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사례에서요. 갑과 병, 정만이 소송을 수행해서 제1심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서 병이 항소했어요. 병정 중에요. 이 경우에 병정 무의 소송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고요. 자,
자, 그때요. 통설 판례에 의하면 병은 항소했으니까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판결이 확정 안 되고요. 정은 수개했고 판결까지 받았지만 항소 안 했으니까요.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고요. 그럼 무는 수개 신청도 없죠? 무는 수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1심 절차에서 이미 의뢰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따라서 여전히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1심의 소송이 계속 중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필수적 공동소송인도 아니에요. 그죠? 통상공동소송이란 말이죠. 공유 관계이면서요. 자, 그 다음에요. 을이 소송대리인을 만약에 두었었고 하지만 항소특별수권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자, 당사자의 사망 등 소송 절차 중단 사유가 생기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 안 된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무에게 있어서도 절차는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되고요. 이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수권 없었으니까 1심 끝나고 신급대리 원칙상 소송대리인 대리권 소멸하고요. 을이 그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 안 했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하고 무자신도 아직 절차를 수개 안 했으니까 그 순간에 절차, 즉 신급대리 끝나는 순간에 판결정문 송달되는 순간에 절차가 중단되어 항소기간이 진행 안 한다. 따라서 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긍정소리 할 때.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소송대리인 두고 특별수권까지 했을 때요. 그때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무도대리에서 항소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무 당사자죠. 당연승계 긍정소리 할 때요. 당사자예요. 그럴 때 항소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요. 무에 대해서도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는 항소를 안 했잖아요. 그죠? 무는 항소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항소기간 만료로 무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돼요.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자가 무가요. 병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만약에 수개 신청을 하면 자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개 신청하더라도 이는 부적법 판결되는 거예요. 요 아주 불합리하죠. 지금 아주 무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게 이제 책에 나오고 요런 판례가 책에 나와요. 지금 좀 이따가. 그러면 당연승계 부정설의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당사자가 된 줄도 모르고 있을 무에게는 가혹한 일이다. 제대로 소송 수행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실체법상 바로 상속이 개시되고 당연히 상속인이 그 법률관계를 승계한다고 하여 소송법에서도 이른바 당연승계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당연히 바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사자 변경을 긍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체법에서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소송에서는 실체법상 당사자가 되어야 하리가 바뀔 사유가 되는 것뿐이지 당연히 당사자가 변경될 사유가 된다고 할 논리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당연승계 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19세기 실체법상 당사자 개념의 소산이고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취하는 오늘날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수개를 하여 당사자로 표시가 되어 구체적으로 소송 수행할 가능성이 생겨야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위 사례에서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형식적 당사자 개념과도 앞뒤가 맞게 된다. 이게 당연승계 긍정설이에요. 부정설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가지 경우마다 어떻게 되는지, 긍정설과 부정설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급사례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꼭 댁에서 읽어보시고요. 여기 당연승계에 관한 그 케이스를 2개를 실어놨어요. 2개. 그 바로 다음 케이스하고요. 이렇게 2개 실어놨는데 요거는 댁에서 꼭 읽어보세요. 다른 건 못 읽으셔도 이건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책을 보시면요. 자, 소송절차 정지 이러고 나와요. 자, 소송절차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거기요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 박스 치시고요. 법률상 진행 안 되는 상태예요. 말한다. 따라서 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와는 구별된다 그랬어요. 기일을 연기했다거나 추정한다거나 기일 불출석이나 판결 선고 지연 이거 사실상 정지된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런 걸 규정해 놓은 거는요. 맨 밑에 줄에 당사자권 침해되어 쌍방심주의에 반하게 되기 때문 그랬어요. 중단시켜주는 이유, 중지시켜주는 이유 그거는 쌍방심리주의를 즉 무기대 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절차권 보장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첫째 줄 끝에
양 당사자의 대석 변론을 요하는 판결 절차 박스 치시고요. 대석 변론을 요하는 판결 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요. 뿐더러 판결 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그랬고 거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종류는요. 양가로 1번에요. 중단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행위자 거기다 박스요. 에게 소송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 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 대한 사유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는 거고요. 중지는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 그랬어요. 법원이나 당사자 그랬고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번에는요.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렇게 돼 있고요.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보시면 당사자로부터 제척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 절차 정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단 중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 말고도요. 소송 절차 정지되는 걸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척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나 관할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정지된다고요. 중단 중지 말고도요. 그 얘기고요. 자, 소송 절차 중단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중단 사유 그러고서 당사자의 사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1이요.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오는데요. .1은요.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소송 계속 후에 당사자가 죽었을 것 박스요. 를 요한다 그랬고요. 그 줄 끝에요. 소지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당사가 된 경우는 이거 중단 아니죠? 확정 문제죠. 상속인에 의한 소송 수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랬고요. 이번에 .2는요. 소송 계속 후에 죽었어도 소송물인 권리 의무가 상속의 대상 거기요 박스요. 소송물인 권리 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때에 한한다 그랬고요. 하지만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요. 첫 번째 밑에 줄에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 기간 내에 포기 동그라미요를 한 때 두 번째는요. 권리 의무가 사망에 의해 소멸되거나 일신전속적 박스요. 인 권리인 때 요때는 중단 않고 그냥 바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일신전속적이라거나 포기한다거나 그러면요. 그래서 예로 이혼 소송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상대방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의 수개인이 될 때에도 소송 절차는 종료된다 그랬어요. 이거 당사자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있다가 아들이 혼자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 그렇겠죠. 그때 소송 절차는 종료된다 그랬고요. .3에서는요. 통공하고 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공에서는요. 통공 박스요. 소송 절차 중단이 죽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 당사자 간에만 생기는데 반해 왜요?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필공에서는요. 전면적 중단되죠. 다 중단되죠. 한 사람 죽으면 다 중단돼요. 그 다음에요. 법인의 합병 그래. 그 나머지 사유들은요. 그냥 제목만 아셔도 돼요. 근데 법인의 합병 여기도 뭐 줄을 쳐놓으세요. 회사 그 밖의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소송 절차 중단된다 그랬고요. 합병 이외의 사유 박스 치시면요. 해산된 때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중단 안 된다 그랬고요. 그죠?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에 보시면요. 합병에 의해 법인이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청산 절차 밟지 않고 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중단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소멸되면 중단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소송 능력 상실, 법정 대리인 사망, 대리권의 소멸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줄에요. 다만 법정 대리권이나 대표권의 소멸은 통지 동그라미요.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지가 있어야 중단된다 그랬어요. 통지가 있어야 중단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셋째 줄에요. 그러나 소송 대리인의 사망, 소송 대리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 사유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없으면 소송 진행 못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는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 종료. 거기도 그냥 줄만 쳐놓으시고요. 제목만. 5번에요. 소송 담당자의 자격상실 및 선정 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에 기해 타인 소송의 당사자, 즉 타인의 소송 담당자가 된 자라 함은 타, 정, 유, 다 가름형이죠. 등을 말하는데 그들이 자격상실한 경우이다 그랬고요. 따라서 고줄의 끝에요. 병행형 소송 담당, 거기 박스 치시고요. 병행형 소송 담당자, 예를 들면 채권자 대리 소송의 채권자, 대표 소송의 소수주주는 그 자격을 상실해도 여기에 포함 안 된다. 중단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왜요? 가르명은 대신해서 당사자 적격 갖고 권리기속 주체 없잖아요. 당사자 적격. 그죠? 그 다음에 함께형은요. 다 소송된 건 같잖아요. 원래 권리기속 주체도요. 그러니까 중단 안 시켜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주를 보시면은요. 뭐 소수주주 이외의 다른 권리자는 소송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래부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설에 있는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에 파산 선고 및 파산해지 그것도 제목 그냥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뭐 법조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쵸? 법조문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중단 예외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A예요. 첫째 줄에 1 내지 5 사유에 있어서는 중단 사유가 생긴 당사자 측에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박스요.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사유에 불구하고 소송 절차 중단 안 된다. 238조고요. 이유가 나온 다음에 밑에 줄에요. 소송 대리인은 수계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당사자의 소송 대리인 박스 치시고요. 이 되며 판결의 효력은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그랬고요. 뭐예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요? 당연승계 긍정이죠. 신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이 된대요. 바로요. 그리고 판결의 효력도 미치고요. 그러나 그랬고 밑에 줄에요. 다만 소송 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 절차가 무제한하게 속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급 대리의 원칙상 거기 박스 치시고요. 그 신급의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판례 그랬고요. 자, 그럼 거기다 좀 전에요. 신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이 되면 그랬는데 각주 4번을 보시면은요. 이 경우에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는 상속인이 누군지 모를 때는 망인을 그대로 표시해도 괜찮다. 그래도 상속인에게 효력 미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망인으로 표시해도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해 미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각조 5는요.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해도 판결의 효력은 정당한 상속인에 미친다. 그랬어요. 가만 놔둬도 당사자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당연승계 긍정, 우리 통설판례가 당연승계 긍정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B번에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최대 예상 문제예요. 사실은. 자, 보시면은요. 그러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한 권리 수여 박스 치시고요.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요. 있으면 판결이 송달되어도 예외적으로 중단 안 된다. 그랬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 패소한 당사자를 위해 상소를 제기 안 하면 상소기간 도가로 판결은 확정. 그랬어요. 상소기간 도가로 판결은 확정. 그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나오는데 그게 판례 사안이에요. 예를 들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까지가 판례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케이스로 최대 예상 문제예요. 가불간 소송 계속 중 을은 사망하고 을의 소송 대리인인 병이 소송 수행 끝에 을이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을의 상속인으로는 A, B, C, D 4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B만을 상속인으로 알고서 A, B만을 위해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항소인은 지금 4명 중에 4명이 다 당사자 됐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 4명이 다 당사자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송 대리인이 A, B만을 위해서 항소를 제기했고, 따라서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 병이 특별수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CD가 상속인임을 몰라서 그를 위해 항소를 제기 안 했으면 항소기간 도가로 CD에 대한 패소 판결은 확정되고요. 누락한 CD의 소송 수기의 문제는 소송 계속이 이미 소멸된 이상 생길 수 없다. 이게 판례라는 거예요. 요거를 비판하면서 이제 요게 9일마 342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례가. 근데 요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당연승계 부정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고까지가 당연승계 긍정설이고요. 자, 거기 판례의 이와 같은 판례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누락한 CD에 대하여는 중단 상태에 있다는 견해 등이 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3번이요. 각주 3번에 호문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옆에 그 세 줄을 묶어서 뭐요? 당연승계 부정설이요. 그 판결 무효요. 당연승계 부정설 그랬고요. 그 판결은 무효고요. CD한테 무효예요. CD한테 무효고, 하지만 상소의 대상 적격을 긍정해요. 그러니까 상소로 가야죠. 당연승계 부정설 판결 무효, 하지만 상소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거기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자, 이시훈 선생님은 긍정서류에서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자, CD에 대해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의뢰 사망에 불구하고 절차는 진행되어 판결은 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누락상송이 CD와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귀책 사유가 없다면 CD를 위한 추보안의 상소 박스 치시고요. 로 침해된 절차권을 보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CD를 위한 손해배상 등 실체법의 문제 그랬어요. 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요게 당연승계 긍정설에 의한 결론이에요. 즉 추한상소나 재심 요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추한상소나 재심에 의해서요. 절차 보장 못 받았으니까요. CD가. 상소기관을 자기 귀책 사유 없이 도과했죠. 자, 그 다음에 중단의 해소인데요. 자, 보세요. 양가로 1에는 여러분들 책에도 법원의 수개 신청 이렇게 나와요? 아니, 수개 신청 법원이 하는 게 아니죠.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하거나 밖에 있는 상속인들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개 신청하는데 법원이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법원의 속행명령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해소가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 그게 나와있죠. 당사자 측이 수개 신청하거나 법원이 속행명령 그거에 의해서 소송절차 중단이 해소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먼저 수개 신청이 나오죠. 법원에 그거 지워버려요. 지워버리세요. 법원의 수개 신청했을 때 법원의 지워버리시라고요. 자, 수개 신청이라 하면요. 당사자 측에서 중단된 절차에 속행을 구하는 신청이라는 거죠. 신청이다 그랬고요. 자, 신청권자 나오고 신청해야 할 법원, 수개 신청 절차, 수개에 관한 재판 이렇게 4개는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신청권자는요. 첫째 줄에 수개 신청은 중단 사유가 있는 당사자 측의 신수행자 즉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당사자도요. 원고 측이 죽었으면 피고 측이 수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게 241조고요.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요. 신수행자는 각 중단 사유마다 법정되어 있다 그랬고요. 자, 법전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요. 첫 패러그래프에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 수개 신청권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수증자들이다 그랬고요. 자, 공동상속재산은 거기 박스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아니므로 그랬어요. 상속인 전원이 함께 수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적으로 박스요. 수개해도 무방하다 그랬고요. 통공이니까요.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수개 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았으면 수개 절차를 밟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소송관계는 중단된 채 제1심에 그대로 계속 그랬어요. 만약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기간 안에 한 수개 신청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상속 포기기간 안에는 원래 수개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수개 신청 해놓고 나중에 포기기간 안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됐다가 또 안 된다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위법해요. 수개 신청 위법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응소하면 이권 포기 그랬어요. 하자가 치유된다. 자,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은요. 다 줄을 쳐놓으시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청해야 할 법원 그랬어요. 자, 첫째 줄에요. 수개 신청은 원칙적으로요. 중단 당시 소송 계속된 법원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중단 당시 소송 계속 법원에 해야 돼요.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자, 문제는요. 종국 판결이 문제 표시하시고요. 종국 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경우에 수개 신청이 문제 그랬어요. 그럼 어디다 하느냐? 그랬더니요. 첫 번째 견해는요. 원법원에 해야 한다는 견해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원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동그라미요. 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를 본 적 있죠? 원래 신급은 판결 정보는 송달로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상소의 개시는 상소 제기에 의해서 개시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서 소송행위 어디다가 하냐 그랬어요. 그때. 앞에다 하라 그랬죠? 이거 보셨었죠? 전에? 이 앞에다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설은 원법원에 해라. 원법원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243조에 맞는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본 중단된 소송 절차 수개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견해는 원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그런데요, 자 대법원은 뒤에 거고요, 대법원은 뒤에 견해고, 그 다음에 비판이 나오죠. 후설은, 그러고서 거기 비판이 나와요. 후설은 243조 2항의 명문, 즉 중단 당시 소송 계속된 법원, 그 명문에 반할 뿐더러 상소장의 원법원 제출주의, 그러니까 근거가 두 개예요. 243조 2항하고 상소장 원법원 제출주의하고 원심법원 제출주의죠. 의하는 우리 법제에도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국 판결 송달된 뒤에 수개 신청 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상소하려고 수개 신청 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판결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들어오지는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소장의 원법원 제출주의, 그 논거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거에 의해서 통설인 전설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법원주의가 통설, 그 다음에 선택설이 판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거 케이스에서 자주 문제돼요. 그 다음 수개 신청 절차는요, 첫째 줄에 또 나오죠. 161조. 수개 신청은 신수행자가 수개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말 그랬고요. 할 수 있다. 수개 신청인가 여부는 명칭의 구애 없이 실질적 판단 그랬고요. 따라서 기일 지정 신청,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이것도 수개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칭에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요, 묵시의 수개도 긍정 그랬어요. 묵시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요, 수개에 관한 재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점1에는 이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나오는 거고요. 점2에는 수개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 이유 없으면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세요. 결정으로 기각한다. 233조 1항 그랬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항고할 수 있다. 그랬고요. 통상항고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진정한 수개인이 아닌 참칭 수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을 했을 때는 진정한 수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중단 상태에 있지만 참칭 수개인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그걸 주의를 하시고요. 자, 거기다가 줄을 쭉 빼셔서 위에다가 뭐를 쓰시느냐면요, 이게 중단 수개가 당연 승계 부분하고 이 부분에 찢어져서 섰을 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75페이지 이렇게 쓰시고요. 거기는 뭐가 써 있냐면, 요게 참칭 수개인이 수개 신청을 해갖고 들어왔어요. 지가 상속인도 아닌데 지가 상속인이라고 그러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속행 후에 판명됐을 때, 속행 후 판명 시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돼요. 이걸 배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된단 말이죠. 거기서 세 개가 있는데, 소각하설, 신청각하설. 자, 페이지 675, 속행 후 판명 시, 그게 지금 창칭 수개인과 관련돼서 문제예요. 지금 이건 강과 판결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데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속행 후에 판명됐을 때 소각하설, 신청각하설, 신청기각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은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변론을 쭉 진행했으면 변론 열었으니까 판결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결정이냐, 판결로 응답해야지. 변론 열었으면. 그러니까 소각하 판결을 내리라는 거고, 적격 없으니까, 승계인 적격 없으니까 소각하 내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각하설은 신청이 부적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고 봐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 다음에 신청기각설은 호문혁 선생님이, 이거는 승계인 적격은 당사자 적격처럼 주장 자체로 판단해야 되니까 지가 참칭 수개인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했으면 상속인으로 일단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그건 본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지가 수개인인지 아닌지, 즉 지가 권리자인지 아닌지는 본안의 문제니까 신청을 나중에 기각해야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있고요. 그걸 거기다 내놓으시고, 점이요, 소개 신청이 이유 있으면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때는 별도의 재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속행하면 돼요. 소송행위를 진행시킬 것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서도 해소가 되는데요. 자, 그거는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244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수개 신청을 안 하고 사건이 중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 동그라미어로 소송 절차를 속행, 계속 진행, 그죠? 속행하도록 명하는 속행명령을 할 수 있다. 244조 동그라미요.
밑에 줄에요. 속행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된다 그랬고요. 자, 속행명령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속행명령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 똑같죠? 수개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요. 속행명령은요 중간적 재판이기 때문에 독립불복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지가 나오죠. 자, 중지에도요 세 가지가 나오죠. 당연 중지가 있고요, 재판에 의한 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절차와의 관계 때문에 진행이 부적당해서 중지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법에는 245조, 246조 해가지고 당연 중지, 재판 중지 이렇게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법률상 당연히 되느냐, 법원이 결정으로 하느냐 그런 건 차이예요. 첫째 줄에요.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 전부가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랬고요. 그 줄 끝에 당연히 발생 거기만 줄을 쳐주세요. 재판 중지는요. 첫째 줄 끝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 그때예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 그랬고요. 자, 당연 중지는 어땠어요? 법원이 문제고 있고요. 재판 중지는 당사자가 문제였죠. 그 다음에요 379페이지 둘째 줄에요. 끝에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의 결정 하고요. 밑에 줄에 취소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당연 중지는 당연 발생하는 거고 재판 중지는 법원 결정에 의해서 하는데 취소 결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이 부적당하다 이런 거는요. 둘째 줄에 끝에요. 점일에 위헌 여부 제청 그때 됐을 때 정지하도록 돼 있죠. 헌법에서 보신 거요. 그 다음에 둘째 줄 밑에 줄 끝에요. 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위헌 여부 제청할 때요. 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는 경우고 점이에는요. 밑에 줄에 법원의 재량에 의한 중지의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모르셔도 돼요. 특허 심판이 성결관계에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절차 정지의 효과는요. 자,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첫 줄에요. 변론 종결된 경우에 판결 선고 제외하고요. 소송 절차상 일체의 소송행위 못해요. 그리고 기간 진행도 정지된다고 아까 그랬고요. 요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요게 핵심이고요. 자,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행위를 나눠서 쓰고 마지막에 기간 진행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요거를 요게 압축된 거고요. 자, 당사자의 소송행위는요. 첫째 줄에요. 정지 중에 한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 무효 동그라미요. 예외 소송 절차 외 박스요. 예외 동그라미 행하는 소송대리인 선임해임 소송구조 신청은 유효 동그라미요. 하게 할 수 있다. 슬래시 딱 닦으시고요. 밑에 줄에요. 동그라미 1 이익권이 상실되면 유효 그랬고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소송 절차 내에서 한 거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이익권 상실되면 유효 그랬고요. 밑에 줄 끝에요. 추인하면 유효 동그라미 2요. 추인하면 유효 그랬어요. 뭐요? 임의 규정이요. 하지 마라. 일체 소송행위 하지 마라. 임의 규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소송행위는요. 첫째 줄에 정지 중에 법원은 기일지정, 기일통지, 재판, 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 안 된다 그랬고요.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 그랬고요.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소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재판은 상소로 불복하고 나머지 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그러나 역시 이익권 포기 상실 박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판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거기 줄을 쭉 치세요. 판례는 한때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의 판결에 당연무효라고 하였다가 구사다 28444 중요한 판례죠. 로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변경하였다 그랬고요. 이때는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해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3호죠.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그랬어요. 뭐요? 당연승계 긍정설이요. 써놓으세요. 꼭. 그 다음에 그 앞페이지에요. 각주 6번에 아까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관련해서 중단 중에 제기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법원에 수개 신청을 해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고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 진행 나오죠. 그래서 끝에 진행을 개시하지 않으며 진행 중의 기간은 진행을 멈춘다. 그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자, 10분간 쉬시고 증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